제2차 세계대전, 아시아 태평양 전쟁.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수없음 우리 들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수없음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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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우철쌤의 역사 수업 이제 시작할게요. 일본이 중국을 공격합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라고 합니다.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은 난징을 점령하더니 난징 지역에서 일본에 저항하던 중국인들을 다수 학살하는 난징 대학살을 벌입니다. 이에 중국은 일본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치는 국공합작을 이룹니다. 또한 미국, 영국 등의 서양 강대국들이 연합군을 구성하여 일본과 싸우기 위해 중국에 도착하죠. 그러자 일본의 생각과는 다르게 중일전쟁은 길어지게 됩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일본은 1938년부로 국가 총동원법을 시행하여 국가 대부분을 전쟁에 동원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제2차 세계대전 유럽전쟁이 독일에서부터 폴란드의 전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후 1940년에 독일, 이탈리아와 일본은 동맹을 체결하면서 일본 또한 이 세계대전 유럽전쟁에 참전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후 1941년 소련과 일본은 중립조약을 체결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제재할 수 있는 나라는 더 이상 없게 됩니다. 우티가 들려주는 역사 수업. 역사는 우철 티철. 일본은 남진 정책을 시행합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을 공격하고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죠. 이를 대북아 공영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자 미국이 일본의 남진 정책을 견제하였고 그 방법으로 일본으로 석유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일본의 해외 자산을 동결시켜 그 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죠. 일본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연료, 그리고 돈, 식량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의해서 막히자 일본은 국가 위기, 패배 위기에 빠지게 됐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호놀룰루라는 지역에 있는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공습하죠. 이 지역은 미국 태평양 해군 기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미국군은 엄청나게 큰 피해를 받게 되었고 이 공격을 기점으로 일본은 영국령 말레이 반도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진주만 공습 다음 날인 12월 8일에 미국은 곧바로 일본과의 전쟁을 시작하기로 하죠. 이 전쟁을 제2차 세계대전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합니다. 1942년 6월 5일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 해군이 크게 승리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분위기가 미국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43년 3월 2일 과다카날 전투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이후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죠. 이렇게 미국은 점점 일본의 점령지를 빼앗아왔고 일본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게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직접 폭격이 가능한 지역인 오키나와 열도를 미국이 공격하여 점령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본군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국군도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키나와를 점령한 미국은 이후 일본의 직접 폭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1945년 7월 미국, 영국, 소련의 지도자들이 모여 독일 포츠담에서 회담을 갖습니다. 이때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라고 선언을 하죠. 그러나 일본은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일본에 직접 원자폭탄을 투하할 것을 승인하죠.
미국은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고 3일 뒤인 8월 9일에 일본 나가사키에 다시 한번 원자폭탄을 투하하죠. 이렇게 되자 일본 천황 히토히로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아시아 태평양 전쟁,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전부가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